책을 읽는 가장 쉬운 방법. 윌라 오디오북. 나는 너의 2시간짜리 영화가 아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호구의 정의. 본인만 모르고 모두가 안다. 호구는 범의 아가리란 뜻으로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호구는 원래 범의 아가리처럼 위험하다는 뜻인데 사람에게 쓸 때는 범같이 위험한 사람이 아닌 반대로 그 아가리에 머리를 집어넣는 사람을 지칭한다는 점이 재미있다. 어쩌면 호랑이 입에 자기 머리를 언제나 들이밀 수 있는 사람은 실제 호랑이보다 더 위험천만한 존재일지 모른다. 그러니 호구 만났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자. 호구의 달콤함에 빠진 당신이 진짜 호구일 수도 있다. 호구는 다른 사람을 비아냥댈 때, 자신을 자책할 때, 물건을 제값에 사지 않았을 때 흔하게 쓰는 단어지만 이 안에 든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우리 일상을 둘러싼 관계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남자친구와 헤어져야만 연락을 해오는 선배 때문에 힘들어하던 보현 씨 경우처럼 상대와의 관계에 의문을 품게 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상대의 의중이 호의인지 이기심인지 헷갈린다면 다음을 읽어보길 바란다. 상대가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매너와 나를 대하는 태도에 확연한 차이가 있을 때. 여기서 말하는 확연한 차이란 뭘까? 편한 관계라서 다르게 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식선 이하로 대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사람에게는 온종일 시간을 내어주면서 내게는 잠시 비는 시간이나 약속이 취소됐을 때만 시간을 내준다면 그렇다. 이건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다. 상대가 시간을 내주는 것을 아까워한다면 굳이 그 인연에 매달리지 마라. 오히려 나는 너의 2시간짜리 영화가 아니다 라고 말하며 단호하게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 특정한 누군가를 만나고 온 뒤 내가 호구인가? 라는 생각이 반복해서 들 때. 이런 경우 열의 9은 맞다가 된다. 처음에는 괜한 피해의식인가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여러 번, 심지어 수년간 지속된다면 관계의 상호성이 깨진 것이다. 호구라는 단어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면 그것은 관계가 상호에서 일방으로 바뀌었다는 신호다. 이렇게 되면 한쪽은 무한한 혜택을 보는 반면 상대는 그로 인해 궁지에 몰리게 된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털리고도 정신 못 차려? 라는 핀잔을 들을 때. 제3자가 보기에도 너 그 사람에게 이용당한 거야 라는 상황이 연출되는가? 이런 경우 대부분은 자신의 무엇이 털렸는지, 즉 빼앗긴 달란트가 무엇인지가 명확하다. 시간, 돈, 인맥, 정보, 약한 마음, 공감이나 경청과 같은 것들 말이다. 한두 번은 괜찮지만 만날 때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강경하게 대처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 한 번 맛을 본 쪽에서 배려한답시고 알아서 물러설 일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대가 직장 상사나 동료인 경우는 쉽지가 않다. 이럴 때는 강하게 나서기보다는 당신도 상사나 동료에게 받을 것을 제시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다. 꼭 당장 받지 못해도 상관없다. 가까운 미래나 먼 훗날 받을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괜한 피해의식이나 감정의 불순물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관리를 해나갈 수 있다. 그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이 책 첫머리에서 언급한 마르틴 부버의 나와 너, 나와 그것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 한다. 그가 나눈 2종류 관계 중 너는 진정한 의미의 벗, 직이, 동료를 뜻한다. 반면 그것은 자기 필요나 요구이다. 나는 상대에게 마음을 나누는 진정한 관계를 기대하는데 상대는 그저 무언가가 필요해 식의 그것만을 원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면 두 사람은 결코 친해질 수 없다.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오직 그것만을 원하는 상대는 아무하고도 친해질 수 없다. 차라리 나에게 필요한 게 있으니 그것만 달라고 요구했으면 상대는 마음이라도 다치지 않는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런 사람들은 타인이 가지고 있는 무엇뿐만 아니라
사람 자체도 그것으로 본다. 그 탓에 근사하게 관계를 포장한 뒤 자신의 필요가 끝나면 계절처럼 사라진다. 그래서 남겨진 사람은 허망함에 쌓이고 친밀함에 대한 갈증 때문에 만신창이가 된다. 만약 앞에서 언급한 사항 중 2개 이상이 내 이야기 같다고 느껴지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대한민국 전체는 아니어도 특정한 누군가의 호구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 문제는 단순히 누군가 나를 쉽게 여기네에서 그치지 않는다. 당신을 만만하게 여기는 마음은 흐르고 흘러 당신을 자기 뜻대로 흔들려는 심보에까지 다다른다. 다른 사람은 괜찮지만 만만한 너만큼은 내 뜻대로 해야 해. 만약 당신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다른 주장을 펼치면 굉장한 분노로 제압하려는 정서적 폭력을 행사한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커지는 데는 만만한 사람을 제 뜻대로 휘두르려는 주체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상대가 괴물이 되기까지 방관자 역할을 해온 자신 역시 공범이기는 마찬가지다. 가슴 아프겠지만 그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한 번 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 우리는 주기 위해 태어난 신이 아니다. 또한 관계는 순수하고 아름답기만 하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받을 것 받고 줄 것 주는 관계가 더 오래가며 편한 사이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당신이 어떤 식으로든 새로운 관계를 꿈꾼다면 그것은 바로 그런 인식에서 시작돼야 하지 않을까. 나는 너에게 너일까? 그것일까? 관계의 성격을 알아차리는 연습. 그는 원하는 것을 얻은 뒤 연락을 끊었다. 나와 너의 관계. 나와 그것의 관계는 착취, 피착취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핵심이다. 달리 표현하면 나와 너의 관계란 교감을 이루고 상호성이 전제된 사이를, 나와 그것의 관계는 자기 욕구만 채우면 되는 일방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다음 수아 씨의 경우는 어떨까? 수아 씨는 독서클럽의 운영자 중 한 사람이다. 한 달에 책 한 권을 읽는 모임인데 5년 정도 지나니 꽤 입소문이나 멤버 수가 늘었다. 그러자 문제가 불거졌다. 기존 멤버들이 지인들을 끌어들이면서 독서 모임이 사교성 모임으로 변질되기 시작한 거다. 고심 끝에 수아 씨와 운영자들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신입 멤버를 영입하는 것으로 가입 규정을 바꾸었다. 그런데 이때 수아 씨와 일면식만 있던 선배에게서 연락이 왔다. 자신도 독서 모임에 가입하고 싶다는 것이다. 수아 씨는 규정을 언급하며 완곡히 거절했지만 선배는 2달가량 수아 씨에게 정성을 쏟아부었다. 개인적으로 만나보니 이야기도 잘 통하고 수아 씨가 원하는 곳에 데려가 기분을 풀어주는 등 서로 기호가 잘 맞는 듯했다. 특히 독서 모임에 대한 선배의 지심이 수아 씨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운영자들과 논의해 선배의 가입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하루에 몇 번씩 연락을 해오던 선배에게서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다. 카톡을 보내도 한참 뒤에 답이 오고 수아 씨가 한번 보자고 해도 바쁘다며 만남을 피했다. 뭔가 이상하다 싶던 차에 수아 씨는 독서 모임의 한 멤버에게서 선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선배는 독서 모임에 가입하고 나서 얼마 뒤 꽤 괜찮다고 알려진 이너서클에 들어가고자 고군분투했고 결국 본인 뜻을 이뤘다는 것이다. 처음 듣는 얘기였다. 수아 씨가 운영자이긴 하지만 회원들이 사적으로 만나거나 따로 그룹을 만드는 것까지는 알 수 없던 터였다. 알고 보니 선배는 독서클럽에 가입한 후 회원들 사이에서 선망의 대상인 이너서클의 존재를 알게 됐고 거기에 들어가자 그들과 따로 커뮤니티를 가지면서 수아 씨와는 무자르듯 연락을 끊은 것이었다. 철저히 자기 필요에 따라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었다. 관계의 성격을 알아차리는 연습. 마음 맞는 언니가 생겨서 좋았는데 저만 그랬나 봐요. 더 괜찮은 대상이 나타나니 전 바로 버려지네요. 수아 씨는 선배의 달라진 태도에 망연자실해했다. 이 2사람의 관계는 명확했다. 수아 씨에게 있어 선배와의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였으나 선배에게는 나와 그것의 관계였던 것. 나는 선배의 행동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세상에는 순수한 관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아 씨에게도 그 선배처럼 나와 그것의 관계가 분명 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 관계에 대해 얘기하면 보통은 나와 그것의 관계를 거부하는 반응을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그 둘을 구분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교묘하게 닮은 이 둘을 구분하는 안목이 중요하다. 처음부터 확실히 이해관계로 보이면 내 감정이 소모되지 않으니 뒤끝이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수아 씨의 경우처럼 상대방이 눈속임을 쓰거나 아니면 처음에는 나와 너의 관계였다가 나중에 나와 그것의 관계로 변질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하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어디로 끌려가는지 알면 억울하진 않지. 자기는 진정한 관계라 믿고 열과 성을 다했는데 너는 아니었구나가 되면 상대에 대한 원망을 넘어서서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스스로에 대한 자책을 피할 길이 없다.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길 권한다. 인간관계를 둘러보았을 때 나와 너의 관계, 나와 그것의 관계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또 자신을 고민에 빠뜨린 사람이 있다면 소가리만 하지 말고 냉정하게 그려보자. 그 사람은 나와 어떤 관계를 맺으려 하는지, 즉 관계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이런 것도 연습하면 된다. 관계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자꾸 연습해 나가면 통찰력이 생기는데 이는 자신을 지켜내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된다. 만약 자신은 교감과 상호성을 기대했는데 상대는 자기 필요만 원한다면 그때는 점검의 시간을 가지자. 상대가 나를 필요로 하는 만큼 나 역시 상대가 필요한가? 이렇게 자문해보는 시간 말이다. 현대인이라면 나와 너의 관계 못지않게 나와 그것의 관계도 중요하다. 모든 이들과 진심을 나누거나 순수한 관계로만 남는데도 한계가 있는 만큼 선배가 그것으로 그녀를 대했듯 수아 씨 역시 선배를 그것으로 대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상호 호혜적 관계로 남기면 된다. 이것도 아니라면 스쳐 지나가게 내버려 두면 되는 일이다. 지향하는 바가 다른데 굳이 맞춰줄 필요는 없다. 인생은 좋은 사람을 붙잡지 못하는 것보다 보내야 할 사람을 제때 보내지 못할 때 더 크게 훼손되는 법이다. 윌라 오디오북